자, 이제 개헌. 문재인의 개헌. 해봅시다. 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써놨는데, 문재인의 개헌입니다. 거기 이제 역사 이런 거에 보면, 처음에 현행헌법이 이런 내용들이 있고, 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부분을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바꾸려고 해요. 네, 아주 지읒같죠. 네, 5.18 명단도 못 가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노에 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분노에서 펄쩍펄쩍 뛰면 지는 겁니다. 이 다음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요거에서 간추려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만,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들만, 중요도가 높다고 보이는 것들만 끌어왔어요. 네. 제1조 처음부터 밑장빼기 나오죠. 네. 현행헌법에서 1조 사망이 없었는데 1조 사망을 신설합니다. 개정안에 사망이 신설된 거 오른쪽에 보이시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네,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고 3조 보시죠. 3조 보시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네, 쟁이임씨님 원만한 나라의 자치분권 할 게 어딨다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다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백단일리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광장 민주주의를 투표 민주주의로 전환하겠다. 불법 사기 탄핵을 가능하게 했던 촛불 집회를 국민의 명령으로 포함해 포장해 언제든 합법적으로 그 요구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로 해서 전타 매체 전체주의. 네, 맞아요. 네, 맞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씹어 먹으면서 갑시다. 3조에 보면 또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밑으로 2항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단순히 대한민국 남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의미가 물론 여기에서도 한반도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말하는 건 맞는데 수도, 지금은 서울이잖아. 서울을 딴 데로 이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닐까? 안티차이나님 베이징, 그건 아니고. 그럴 리가. 여튼 또 세종시로 옮긴다고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의 눈으로 이러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기본적 권리? 근데 헌법에서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10조 보시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블라블라 하는데 옆에 개정안 보시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면 변경을 되면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고 외국인이면 중국인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이 무게를 중국인의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특히 이 친중 정부에서는 중국인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인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정부니까. 네. 그렇죠. 누클리어 펀치님, 난민도 맞습니다. 외국인도 포함이니까. 근데 주 목적은 중국인이라고 봅니다. 네, 인민주권 교과서에서 이미 애들 교과서에서 인민이란 단어가 등장했어요. 불법으로 교과서를 바꾸면서 말이에요. 이 밑에도 11조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모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요거를 누구도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인종
네, 지역. 요거 보면 다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이니까 이제 더 이상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뭐 전 세계가 우리나라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종 등장했어. 그럼 뭐 말 다 했지. 지역도 나왔어. 10월 달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을 구분할 수 없는 그 개정이 된다고 예고했어요. 제가 전에 방송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구분 못하게 된다니까. 신설되는 2항도 봅시다.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평등 등장했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PC주의가 물씬 느껴지는 법 개정안을 11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JMC님 그놈의 평등, 진짜 그놈의 기계적인 평등, 진짜 그러면서 평등을 얘기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뒤에서는 자기네들은 특권층으로 남으려고 온갖 수작질 다 하고 있었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12조 보실게요. 여기서도 국민이 사람으로 대체되어 있죠. 네. 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도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그럼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면 간첩도 고문당하지 않으면 되겠네? 야, 이거 법을 이따구로 만들려고 해.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생각하나요?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는데 그럼 간첩도 고문당하지 않아야 돼? 간첩은 고문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제 딴에는 일반 국민이 헌법까지 뜯어 분석해야 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건가? 개탄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저 고졸인데, 고졸이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있어야 쓰겠어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 네. 김준환님,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데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개성 말살 정책이네. 네. 획일화된, 기계적인 평등이라고 말하죠. 그걸 추구하는 국가는 북한과 중국처럼 다 같이 못 살자주의죠, 사실. 그러니까 돈 다 뿌리면서, 야, 너네, 일하는 거 힘들지? 이러면서 개돼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착취하려고, 그들을. 특권층으로 남으려고. 네. 참, 99님, 진짜 그렇네요, 간첩보. 네. 중국인이 조선족들 간첩 많잖아요. 걔네들 잡아다가 고문 못하는 거지, 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이 밑에 상황 보시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어떨 때 체포, 구속, 압수수색. 근데 이게 검사의 신청 이 부분을 없애야지만 공수처를 시행할 수가 있어요. 헌법을 이렇게 뜯어 고쳐야지만 공수처 시행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주체가 없어. 누가 청구한, 누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하는데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 주체가 없어지고 그냥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누가 하는지 주체가 싹 삭제돼 버려서 결국에는 공수처가 시행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잭다네님, 적법한 절차 공산당. 그렇네. 어이, 똑똑하셔. 김재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라를 위하면은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나무바다님, 진핑이가 법관한테 청구할 수도 있을 듯. 아마도, 분명 빼박 그렇게 보이죠? 네. 제 29조 볼게요. 네.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네, 그런데 1항은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 30조로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네, 단어는 몇 개 바뀌었죠. 그런데 2항이 삭제됐습니다. 2항에 뭐가 있었을까요? 군인, 국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네, 이쪽에서 입은 손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보상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요거를 없애버리면 막 보상 청구, 배상 청구하는 그게 빈번해져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자, 32조 볼게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네, 권리 나왔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되죠. 네, 의무가. 보시면 3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요게 있었는데 이 2항이 삭제돼 버립니다. 근로의 의무가 없어. 개돼지 양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로의 의무는 없는데 근로의 권리만 있어. 일할 권리만. 근로라고 말 안 하고 일할 권리죠. 일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의무는 아니야. 너 내가 주는 돈 요걸로 그냥 생활하면서 우리 표나 찍어줘. 계속 우리 개돼지해. 이 뜻 아니겠어요? 자,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저는 포인트는 여기서 근로의 의무를 삭제해버려서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든다. 그리고 사망, 여기 신설되는 조항을 봐야죠. 2항, 국가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급 10,000원 해가지고 어떻게 됐노? 10,000원 지향하다가. 네, 3항 보시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체제가 이 법이 적용이 되면, 헌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 사회체제가 바뀐다고 봐야 돼요. 네, 김준학님 사회주의법으로 개정했네. 개정이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문재인이. 아, 윤희 아빠님 일하고 계셔서 기팀만요? 네, 일 열심히 하세요. 네, JMC님 자판을 늘리네요. 완전 정확한 기준이 없음. 두루뭉술한 기준. 맞아요. 네, JMC님 동일한 가치의 노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A사에서 받는 금액과 B사에서 받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니까 내 능력치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요런 가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회사가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요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차이들이 다 이 세상에 똑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돌아가는 거고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여하튼 A사에서 주는 금액과 B사에서 주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동일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더 뛰어나게 능력을 펼치려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대충이라고 말겠지. 그러면 나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이어지면. 아, 서비님 이제 집에 도착하셨군요. 네,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그쵸? JMC님, 하청에서 받는 금액과 원청에서 받는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허허, 벌써 모순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이인영이 저거 언급했었죠. 네, 동일 가치의 노동에서 동일 임금을 내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36조 볼게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거 기초로를 바탕으로 바꿨는데 2항 3항을 삭제했어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제 모성이 필요 없어. 너네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잘 사상교육 시킬게. 이런 뜻 아닐까? 막 그렇게 해석되는데?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 아니에요? 그 의도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서비님 문재인과 내 월급 동일하게 주라. 나도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걸 삭제해버렸다는 건 지금 같은 전염병 같은 사태 때 국민 보건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걸 왜 삭제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참 99님 무섭다. 네, 무섭죠. 네, 무서운 정보예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지금 아주 그리고 필사적이고. 잭다델님 어떻게 공상당 양반들과 일반 백성들이 같은 임금을 받아요? 크크크. 뼈 맞았어. 나도 공산당 해야 되나? 막 이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37조 이 부분에서 주체를 빼버렸어. 국민을 빼버리고 그냥 주체 없이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 부분도 모든 자유와 권리는 주체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법을 바꾸기 있다고? 네, BBBAAA님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건 다 삭제시키네. IWK님 맞아요. 그냥 지들이 하는 말이 법이 되니까 법이 필요가 없음. 그런 것 같아요. 누클리어 펀치님 중국인의 자유와 권리 포함. 뭘 예리한데? 네, 안티차이나님 아니 무슨 저따구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대체 국가고 국민이고 없네. 네, 헌법에서 국민을 다 삭제하고 있어요. 42조 볼게요. 42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하는데 짜잔! 여기 또 항목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신설되는 항목 보면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거 뭐죠? 국민소환제. 뭔 뜻이냐면 국민소환제에서 선출된 공무원인 선출된 그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프로파간다를 해서 저 사람 못 죽일 놈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재판, 인민재판 해가지고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이제 공산국가로 변하는 겁니다. 보시죠. 국민소환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기인데 입기라고 써놨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이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독재 정권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게 자유시장 경제였다가 독재 정권으로 전환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국민소환제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법부터 만지면서 이런 것도 도입을 했다고 해요. 달콤이님 버퍼 있다고요 벌써? 아이고 이거 무슨 1000명도 안 됐는데 버퍼야. 네, 안티차이나님 마녀사냥 한폭발 맞습니다. 네, JMC님 국민소환제는 선동에 취약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사실 맹점이 그거잖아요. 선동에 취약한 국민들이 개돼지가 돼서 엉뚱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52조 볼게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네, 법률안 중요하죠. 지금 친중 국회의원들이 법을 아주 개떡같이 다 뜯어 고쳐놔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내비둬가지고. 보면 신설되는 조항이 있어요. 2항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제 정부가 여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데 위에 1항의 국회의원으로 바뀌고 정부는 단독으로 여기에서 그 법률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안을 제출한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신설되는 3항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의견만 제시하겠어요.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하겠지? 지방정부,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지방정부를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지방에 중국인들 다 몰아놓고 중국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한테 잘 보여야지 뽑히니까 또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물들겠지. 춘장으로. 그런 사람 갖다 놓겠지. 그런 데서 올라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 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유리한 거고 혜택이 있는 거고 좋은 걸까요? 반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설되는 부분이에요.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거 뭐죠? 국민발의개헌.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거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떼법 하겠다는 거야. 야, 국민들이 야 이거 법 아닌 것 같아 하고 선동된, 왜 그 앞선 민노총이나 조선족들 해서 먼 단체들 해가지고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백만 되면 걔네들이 마음대로 법을 바꾸자고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전국이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정부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모호할 수도 있어서 저도 확실하게 하고자 이거에 대해서도 가져왔습니다. 정부, 넓은 의미로는 입법, 사법, 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만을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중략을 했고 제가 한국에서도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헌법 제4장의 정부는 이에 해당된다. 아직 개헌 전이니까 이해인데 이해라고 써놨네. 오타가 좀 있네요. 이해해주세요. 네,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이 여기에서 보면 단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죠. 지금 그 권력을 분산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한다는 뜻이에요. 네, 누클리어 펀치님, 네 맞아요. 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상권 분립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 보면. 나무바다님, 음란막이라니. 도대체 일상생활 가능해요? 김진아님, 국회들이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네. 네, 그렇습니다. 66조 볼게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 항목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로 바뀌었어요. 국가의 원수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보면 국가 원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헌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의 지위는 그 국가의 정부 형태에 따라 다른데 의원 내각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국정에 처연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그 권한은 형식적, 의례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블라블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 국가의 원수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뭔가 강력한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한다 라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내각 총리가 그 행정을 통할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 나라가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상태가 되겠구나라고 보여져요. 네, 중국 같네. 안티차이나님 맞아요. 중국 같은 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의원 집정부제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랑 합쳐져서 의원 집정부제,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면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가 절충된 제도, 내란, 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진 제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예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가 아니야 이거? 명목상이라는 얘기야. 무슨 어느 나라의 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인식이 돼요.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이 되며 의회에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 의회에 다수당 당수.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총선을 치렀을 때 다수를 차지한 국회를 장악한 당, 그 당의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뾰로롱 제가 뇌피셜 여기서 딱 어떠한 시나리오가 그려졌냐면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홍석현이 지금 작업을 엄청 해대고 있어서 다음번에 대통령 연임제로 가고 연임제로 하게끔 개헌을 이렇게 지금 해놓으면 다음에 홍석현이 나와서 대통령을 할 것 같다. 그랬죠. 대통령을 해서 연임까지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시나리오 내피셜인데 이러면 이 총리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김무성이 되지 않을까. 김무성이 이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친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우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누클리어 펀치님 친중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국민바람 개헌 그거 발의한 게 김무성이랑 강창일이랑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시민단체 26개랑 해서 좌파단체들 막 걔네들이랑. 이런 거 봤을 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김무성이 총리가 된다는 거. 내각에 대해서도 사전적 의미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이며 국회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힘이 그닥 없다는 거지. 근데 의원 내각제로 가게 되면은 그 권한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적 의미에서의 내각은 입헌 구조의 존립을 전제로 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체 기관을 뜻한다. 굉장히 권력기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 대통령의 임기 지금 현행은 5년이죠. 중임할 수 없다로 되어 있죠. 이게 개정되는 개헌안에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이지만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작업을 문재인이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본인은 이미 헤쳐먹은 게 많으실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자 정말 확실히 공고하게 친중으로서 중국의 속국으로서 가기 위한 대통령, 다음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개헌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본인의 이제 신변을 보호받기 위한 것도 있겠지. 네, 97조 요거는 전부 다 신설되는 내용이네요. 신설. 1항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얘기하고 있네요.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준다. 2항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네,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 네. 3항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4항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분산되는 체제로 가면서 국무총리도 권한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개헌이 된다면. 서빈님, 총리 되면 중국에 인준받으러 가겠네. 서빈님 예리하셔. 네, 오소리 펀치님, 깡매님은 한국에 사시나요? 네, 한국에 삽니다. 네, 잭다넬님, 이번 개헌안은 중국의 정치체제와 비교를 해봐야겠군요. 중국도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체제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사전적 의미를 가져와 봤어요.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 예, 지방 주민. 우리 지방에 청년들 없고 뭐하고 고령화되고 하면서 외국인들 받아서 유입 확장하는 거 그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내놨잖아요. 네? 농업 연수제 해가지고 뭐 그전에도 많이 조선족들 포함해서 중국인들 받은 거, 외국인들 받은 거 사실이지만 진짜 무분별하게 바꾸려고 출입국관리법을 많이 손댔단 말이에요. 개정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절대 다수는 중국인인데, 조선족을 포함해서요. 저는 조선족을 중국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방에 옹기종기 다 깨차고 앉아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중국화 되는 거는 시간 문제죠. 지방분권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중앙정부가 국가사무와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분권, 이거 위임행정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적 분권, 이건 자치행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거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고 이건 뭐고 하지만 사전적 의미는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더 확실하게 이걸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어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 그 말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지방에 중국인들이 많이 기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치, 행정,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서 처리를 한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중국화는 불보듯이 뻔한 게 되는 겁니다. 누클리어 펀치님, 저거 자리 잡으면 홍석현 말대로 중국인들 발 마사지하며 살아야 됨. 젠장. 그렇네요. 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자, 101조 볼게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하고 후단 신설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1항 밑에 후단이 신설된 걸 보면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배심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뭘까요? 인민재판으로 간다. 이 뜻이 되지 않을까요? 배심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대요. 저는 이걸 인민재판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배심제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서 이후 무죄의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법관이, 그러니까 판사가 배심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 현재 대한민국은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짜고치고 한다. 그걸 밀실 판결한다 하죠. 짜고친다고 하죠.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이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재판의 경우에 일반인인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언변에 휘둘릴 수가 있다. 네, 뭔 모르니까 그냥 하고 선동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돼지처럼 선동에 취약해진다는 얘기죠. 사회의 가치관이 비상식적이거나 하면 재판의 양상이 인민재판으로 흘러서 비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네. 밀실 대신 인민재판, 안티차이나님,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도 아웃콩사타님 감정호소, 감정선동하는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도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곳곳에 매체에서도 엄청 쏟아내고 있죠.
현행헌법 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하고 밑에 신설 이렇게 있죠. 3항과 4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3항 개정안에 주민 발안, 주민 투표 및 주민 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 발안 개헌제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하나의 정치가 이렇게 되니까 주민 발안으로 해서 뭔가 투표도 하고 주민 소환을 해서 인민재판도 하고 뭐 법률도 바꾸고 이러겠다. 조례도 정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항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제 딴에는 주민 발안 진짜 그냥 인민 발안이네. 네, 그겁니다. 공산주의 가는 거예요. 중국처럼 가는 거예요. 누클리어 펀치님, 이번에 브루스리 정모문 소재로 영웅이라는 신곡을 SM 엔터테인먼트의 NCT 127이라는 그룹이 발매함. 뮤비에 중국풍 노란 신 영웅문이라는 건물 뒤로 한국어, 영어로 된 빌딩이 펼쳐진 발마사지 건물도 있음. 아, 그래요? 네, 다들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네, 일단은 볼 건 보고 노력은 해봐야죠. 네, 122조에서도 신설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거 뭐 필요한 경우에만이라고 만자 붙여서 제한을 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토지 공개념이잖아요. 사유재산을,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로 가게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네, 공익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개인들이 피를 본다는 거예요. 네,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동산 정책들은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아파트 팔아서 뭐 할 건데, 그 돈 어디다 쓸 건데 소명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네, 맞아요, 달콤이님. 공공. 이제 3억 이상 집 살 때는 신고까지. 아주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이 정부 사람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부칙입니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공포하자마자. 네, 개헌되면 급하거든. 요거를 빨리 적용을 해야 7월달에 공수처를 시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계획대로.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 뭔 말이에요? 5월 30일까지는 이 개정안, 이 헌법 시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그리고 특히 또 요거를 보니까 얘네들 총선 미룰 생각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정말 일사천리로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안티차이나님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데 하다가 끝나고 다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원래 개정할 때 당시 대통령은 중임을 하지 못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화면 바꿀게요. 여기까지 좀 빠르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게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또 있구나, 내용. 이거 다음에 요것도 보여드려야 돼. 여러분, 좀만 더 힘내세요. 네. 책단을 낸 패스트트랙 공산당원들의 마지막 발악. 네. 천리아님, 너무 웃기는 게 통장에서 5,000원 찾고 해지했더니 5,000원이요? 돈 어디 쓸 거냐고 5,000원을요? 5천만 원이겠지. 5천만 원이죠? 네. 얘네들 다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우콩사타님, 눈 돌리기는 정말 상상 초월, 뭐든 이용하는군요. 이렇게 어수선할 때. 맞아요. 보시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전에 이 개정안을 문재인이 저거 했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항도 있더라고요. 만 18세로 내려서 이것도 문제인데, 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삭제를 하겠대. 이거 나라를.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세우려면 요게 필요하겠지.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항에서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만 있으면 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피선거권이 뭐냐? 출마할 수 있는 것. 내가 대통령을 출마하는 것. 출마할 수 있는 자격. 국회의원의 출마 자격은 만 25세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요거를 야, 만 25세가 뭐야? 만 20세로 내려 이러고 앉아있죠. 아이고야. 나라 어떻게 하려고 진짜. 그러니까는 선동에 취약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때 되면은 자기 자아 정립도 안 되고 사실 자아 정립이 뭐야. 자아 정립은커녕 정치적인 생각, 가치관 이런 게 아예 없을 때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선전성동을 해서 걔네들을 앞세워서 꼭두각시 시켜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모르죠. 맞아요. 누클리어 펀치님. 교실이 정치판됨. 그러니까 인원고 같은 사태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걸. 앞에 뭐 5.18이랑 부마항쟁이랑 60항쟁 그거를 또 집어넣는 부분은 굳이 여기 안 넣어도 여러분 분노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제외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호칭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만 붙였습니다. 첫 번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검찰청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겠다. 이거 공수처 시행을 위한 개헌인 거죠.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도 하고 기소권도, 수사권은 다 있는데 기소권도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급, 경찰 이렇게 세 가지 대상에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노골적으로 법 기관, 법 집행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부터 꾸준하게 바뀌지 않았어요. 작년 4월부터. 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그래서 검경 수사권 하자며 그래놓고 공수처에는 막상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국민소환제 도입. 선출된 국회의원이 집권층에 반발할 경우에 선동을 해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인민재판으로 내몰려서 숙청당할 우려가 심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이 중국 친중에 마음에 안 드는 자들, 낙인 찍힌 자들, 그분들이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더라도 만약 이 개헌이 진행이 된다면 불체포 특권 그거 소용없어. 이렇게 되면 국민소환제로 끌어내린 다음에 처벌할 겁니다. 지들 맘대로 숙청할 겁니다. 네, 지방자치 경찰의 힘도 키우는 수단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자치경찰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공안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요즘에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빈님, 우리나라 10만원짜리 지폐 만들어서 시진핑 사진 넣는 거 아니요? 잭다네님, 미안하 사용해야죠. No, no. 그거 아까 보셨죠? 스테이블 코인. 그걸로 해서 바이낸스 중국 회사, 그 글로벌 회사지만 중국 회사 걔네 연동해가지고 통화권을 그렇게 해서 한국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걔네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디지털 화폐로 싹싹싹싹싹 가게끔 만들겠지. 네. 가상화폐가 지금은 떡밥이에요. 나중에 이게 민간에서 지금 발행하니까 떡밥이에요. 네. 이렇게 파이가 커지면 중앙정부에서 발행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로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하튼 그 다음 갈게요. 4번 지방분권과 선언을 한 거에 대해서 지방의 일된 다수에 기여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할 경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익이 크게가 빠졌네.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 개헌안에 대해서. 5번째,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 뒤에 내 때가 보이는구나. 네, 저를 좀 지울게요. 보고 싶으셔도 참으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형식적인 대통령, 꼭두각시죠. 어떻게 보면. 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형식적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강화로 권력 분립이 제대로,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5번째, 대통령 4년제로 하고 1차 연임제. 미국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또 어느 정권에서 어떤 사람에서 어떠한 국민성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은 안 할게요. 네. 그리고 6번째, 국민의 대통령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연임하면 또 좋은 거니까. 네. 6번째, 국민의 사법 참여. 이거는 심히 우려되지. 심히 우려되지 이거. 인민재판으로 변질될 우려, 여러분도 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친중 정권에서 대한민국에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귀화한 다수의 중국인들을 통한 불합리한 인민재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7번째, 토지 공개념 강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 네, 당연히 침해하지.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고 8번째, 선거제도 개혁. 선거 연령은 아까 전에도 말했죠.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거 고3 나이잖아.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제 뾰로롱 나타나야겠네. 애들 솔직히 20살 돼도 모른다고. 나도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맨날 게임만 했다고, 게임방에서. 그런 애들이 그때는 정체성도 모호하고 자아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고 방황하고 있고 방황하는 별들 막 이러면서 그런 애한테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참 선전선동에 취약하죠. 이때는 감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감수성이 엄청 예민할 때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권한, 자격, 이것도 만 40세가 아닌 만 25세로 내리면 이거 개판 치겠다는 거지. 이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네, 저는 선전성동에 이 나이도 25살도 선전성동에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김준학님. 결국은 나라를 중국에 넘기려는 개헌이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아주 많다고 보여요, 이 개헌안이. 그래서 전 남반대세. 네, 여러분도 반대이시죠? 와, 정말 이렇게 되면 끔찍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서빈님, 수령청정? 네, 그렇죠. 천리아님, 우리 아들 21살, 역사, 정치 읽으랬더니 엄마가 뭘 아냐고. 그렇지. 그때는 그럴 때잖아요. 이해해야죠. 어떡해요. 네. 콩사사님, 나도 반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서 볼 수 있게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여기까지 우리 몸뚱아리까지 다 타고 있어요. 솔직하게.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우리도 쟤네들만큼 좀 필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중 애들이 엄청 계획적이고 부지런해요. 그 뒤에 물론 싱크탱크와 뒷받쳐주는 세력들이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매번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대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에 매번 놀라요. 우리도 좀 부지런해집시다. 다 잃고 나서 후회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짜잔! 뾰로롱! 반중침이 그거 말고 다른 답은 없어요. 네, 김준학님, 깡매님 채널을 폭파한 건 아니고 일주일 정지됐어요. 경고 2번을 하루에 먹이더라고요. 경고 2번을 하루에 먹는 경우도 있구나. 네. 널리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누르는 건 봤습니다. 계속 구독자도 좋아요도 조작하고 막 하는 건 봤는데, 이번에는 좀 강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피소지만 누추하나마 와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네. 많은 분들한테 공유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직 안 하신 분은 많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기 많이 해달라고 해주시고 여러분도 꼭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반중친미 코리아 퍼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